자, 조금 쉬셨나요? 우리 이제 약속한 것처럼 두 번째 시간은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는 130쪽에 우리 121번까지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21번 하다가 제가 이제 그거 답은 알려드렸을 거예요. 4번이라고. 근데 이제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익 분석, 요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갈까 해서 그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이 아니라 저번 주에 나눠드렸던 유인물일 겁니다. 저번 주 나눠드렸던 유인물에 121번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좀 잠깐 살펴보시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자, 지역사의 사업에 대한 평가 전략으로 비용 편익과 비용 효과 분석을 주로 하고 있다. 예, 맞아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것은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게 있고 비용 효과 분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나중에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는 이것만 간단하게 들어갈게요. 비용 편익비가 있고 비용 효과 분석이 있어.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 효과 분석.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요, 모분에 뭐냐면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건 만드는데 천만 원 너무 계산이 힘들다. 그러니까 100원이 들어갔어. 그랬는데 들어온 이익은 1,000원이라고 합시다. 1,500원이 들어왔어. 이게 1,500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하면은 몇이 돼요? 제가 하면은 1.5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편익분 1.5. 결국 1.5배의 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비용 편익비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예. 그런데 비해서 비용 효과 분석은 거기 보니 단위가 나올 거예요. 단위가 잠깐 보시면 4만 원.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입니다. 4만 원을 4만 원을 명 그다음에 퍼센트 이게 나올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 하나 가고 효과를 얼마나 보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1% 올리는데 그리고 한 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의 효과를 1% 올리는데 4만 원이나 들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좀 크면 5만 원이면 5만 원 들었다, 6만 원 들었다는 거죠. 결국 비용 효과 분석은 크게 나면 나올수록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작게 나올수록 좋은 거야. 그런데 비해서 비용 편익비는 크게 나올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차이 일단 이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볼게요. 자, 1번. 비용 편익 분석이란 비용과 편익을 모두 현재 가치, 금전으로 할인해서 측정한 것으로 결과가 화폐적인 가치로 표시된 거다.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모든 걸 다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족도, 얼마, 돈으로 환산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화폐적인 가치로 표시하는 게 비용 편익 분석. 예, 맞아요. 자, 두 번째, 비용 효과 분석이란 평가의 기준으로서 단지 하나의 지배적인 목표에 의해서 그 자체를 한정함으로써 의사결정 상황을 단순화하는 거다. 비용 효과 분석은 뭐 돈은 별 신경 안 쓰는데 그 목표에 도달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보는 거야. 그래서 목표에 도달됐다? 그럼 효과가 있었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은 지배적인 목표에 의해서 그 자체를 한정해. 그래서 한마디로 그 상황을 단순화한 거다. 그럼 비용 편익 분석은요. 돈은 조금 들어가면서 목표는 달성해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신경 쓴 거죠. 돈도 신경 쓰고 목표도 신경 쓰고. 그렇죠? 자, 3번입니다. 비용 편익비가 1.5라면 만 원의 비용으로 15,000원의 이익을 낸 것이므로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순수 이익은 5,000원이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효율적인 사업이었다. 자,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자, 4만 원이 명이고 그다음 퍼센트야. 그러면 사업의 목표를 1% 늘리는데 주민 한 명당 소요된 사업 비용이 4만 원이 소요되었음을 의미한다. 예, 맞는 얘기지. 자, 그럼 답은 5번인가 보네. 5번이에요. 비용 편익비, 비용 효과비 모두 크게 나올수록 아니지. 비용 편익비는 크게 나올수록 그러나 비용 효과비는 적게 나올수록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1번 했고 122번. 요거 유인물 같이 먼저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한국의 산업재해 현황 그래서 이거는 그 의대들이 이걸 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 쪽에서 이걸 제시한 건데 일단 발생률은 광업이 제일 크다 그러네. 산업재해가 광업, 임업, 농업, 건설업. 제가 보기엔 건설이 잘 클 것 같은데 광업이 제일 큰 걸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진폐증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규모별로 보면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왜? 사업장의 규모가 크면 전부 다 자기 하는 일이 분업이 됐잖아. 그런데 비해서 규모가 작으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 이러다 보니 사건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기준이 전체 제자의 81%